오늘은 풀로 그냥 수업만 쎄리 할 겁니다. 등차 수열로 갑시다. 등차 수열은 너희들 어려워. 단원 자체가 난이도가 꽤 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수학 하에서 경우에서 했던 거 기억나니? 공식 몇 개 없잖아. C, 조합, P, 순열 딱 주고 나서 다 문제 만들어봐. 근데 갑자기 철수와 영희가 뭐 제비뽑기를 한대.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수열은 그런 활용형 문제가 나오는 거는 아닌데 공식은 진짜 몇 가지 없거든. 그거를 이제 다 또 응용하고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얘들아, 수열의 정의가 뭐게? 수열이 뭘까요? 진짜 쉬운 질문이에요. 수의 배열, 수의 나열. 수를 그냥 나열한 것. 그게 수열의 정의야. 즉, 규칙에 대한 얘기는 원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제일 첫 번째 문제들을 보면 그 뭐야? 책 제본으로 한 거야? 오. 수 연습장을 달라고 하시죠. 네? 왜? 아니. 그 앞에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안 들고 온 거야. 자, 아무튼 규칙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수를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제일 처음에 보면 다음 중 수열인 걸 찾으세요. 뭐 이런 게 나와. 가끔 짧게 나와. 근데 거기서 규칙 없이 막 나열된 것도 수열로 칩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라는 말을 붙인 거를 수열처럼 생각을 할 뿐이야. 알았지? 자, 원래 수열의 정의는 수의 나열이라서 규칙 없이 막 늘어놓은 것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규칙을 가지고 있게 될 거고 그 규칙을 찾아주세요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어려워해. 왜? 수가 그냥 막 나열된 걸 보고 규칙을 찾아야 되거든. 그때 13579 이런 식으로 나열된 건 너무나도 쉽지. 근데 한눈에 안 보여서 막 부분분수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했을 때 그때 규칙이 나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규칙을 우리는 뭐라 부르게 되냐면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로 끝을 내기도 하죠. 근데 말로 끝내는 거는 그렇다 치고 식으로 끝내는 건 항상 어떻게 식을 나타내냐면 AN을 나타냅니다. AN이 뭐예요? 일반항이라 부르는 것. 그 일반항을 작성을 하는 개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그 규칙을 갖는 수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수열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등차 수열이고 그 중 하나가 등비 수열이죠. 예전에는 조화 수열, 개차 수열 하면서 여러 가지 더 배웠었지만 군수열 하면서 배웠었지만 요즘은 다 빼버리고 등차와 등비 딱 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둘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조화 수열을 언급은 할 거야. 왜냐면 그렇게도 규칙이 찾아지는 게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 아직도. 물론 조화수열이라고 해서 공식이 없으니까 공식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바꾸세요라는 의미에서 가르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일단 등차수열 갑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원래 수학에서 내리는 정의는 뭐냐면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 우리 평행사변형만 봐도 이름의 특징이 다 있잖아. 평행한 네 변을 갖는 도형. 그게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런 것처럼 등차도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차가 같은 수열. 오케이? 차가 일정합니다라는 게 원래의 정의예요.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이상한 정의를 진짜 정의처럼 알려줍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편하게 접근하라고 좀 쉽게 바꿔놓은 거야. 마치 얘처럼. 알았니? 그게 뭐냐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등차 수열의 정의와 다르다. 알았죠? 원래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일정합니다. 이거예요. 일단은 계속 가보자. 왜 이렇게 되고 이거에 무슨 특징을 갖는 건지.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 녀석, 뭐 명칭은 설명 안 해도 되지. 제1항, 제2항 이런 거는 첫째 항 A1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 A2가 있고요. 세 번째 항 A3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쓸까? A4가 있어요.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AN-1과 AN까지. 자, 그때 원래 정의 뭐? 이웃하는 항들의 차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항에서 그 전에 있었던 항 A2에서 A1을 빼봤어. 근데 그게 A3-A2랑도 똑같대. 그리고 또 뭐야? 다음 항 마이너스 그 전의 항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아지더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AN-AN-1도 같은 값을 가지더라. 그 특징을 갖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이고요. 그때 그 일정한 차를 D라고 불러서 한글로는 공차, 차를 공유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붙은 이름인 것 같아. D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덕서에 공차 있냐? 80T밖에 없나? 아쉽다. 공차가 맛있는데. 그래요. 미안해요. 공차 D라고 부릅니다.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어떤 성질을 만들어 봤냐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A2-A1이 다시 한번 쓰는 거 이건 안 써도 돼. D A3-A2도 D A4-A3도 D 이러다 보니까 식을 살짝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바꿔보냐면 A2를 만들기 위해서는 A1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A3를 만들기 위해서는 A2에다가 그 전에 있었던 항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는 D를 더하고 그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D를 더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수 D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희들이 접근하기 쉬운 요 빨간 색깔 정의입니다. 알았죠? 뭐 의미는 없어요. 는 D, 공차라고 부르죠. 그 더하는 수,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걸. 알았죠? 알았죠? 예. 그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이제 말로는 등차 수열의 정의를 했으니, 만들어 봤으니 이제는 뭐 해보자? 식으로도 한번 등차 수열을 나타내보자. 누구? AN,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러 가는 거지. 일반항은 마치 우리 그 삼각함수에서 했던 일반각과 똑같은 거죠. 뱅글뱅글 돌다가 딱 멈춰져 있는 그 동경을 보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쓰시오라고 할 때 일반각으로 쓰지. 그게 일반각이라는 게 뭐야? 1 넣으면 한 바퀴 돌고 간 거, 0 넣으면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찌끔 간 거,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두 바퀴 돌고 간 거, 3을 넣으면 세 바퀴 돌고 간 거, 모든 동경들을, 그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식, 일반각이었다. 그치? 그것처럼 얘도 하나의 식을 가지고 모든 항을 다 유추할 수 있는 식, 단 하나의 식, 그걸 뭐라 불러요? 일반항이라 부르고, 그거는 몇 번째야? n번째 항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보자? A1을 나타내보자. A1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두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A에다 뭐 해주는 거야? D를 한 번 더 했어요.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은 그 전에 있었던 A 플러스 D에다가 D를 한 번 더 뭐 해주세요? 한 번 더 더해주세요. 2D가 되네. 그럼 A4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한 번 더 D를 더하니까 3D가 되네. 그럼 여기도 한 번 더 더해봅시다. 쭉 갈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자. D를 계속 더해가다 보니까 D의 개수가 1씩 커져갑니다. 근데 2를 만들 때는 1D, 3을 만들 때는 2D, A4를 만들 때는 3D, D가 하나 적게 더해져 있다. 그치? 그러면 AN-1은 뭐가 되겠죠? N-2D가 되고 AN은 뭐가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N-1의 D가 되겠네. 그 식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되고. 됐죠? 그거 하나 알게 되면 뭐 하는 거니? 10번째 항이면 10번째 항, 15번째 항이면 15번째 항, 3번째 항이면 3번째 항, 모든 항을 찾을 수 있는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항을 다 구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너희들은 만약에 문제에서 A10을 물어본다. 그러면 빨리 일반항을 찾아서 n에다가 10을 넣으면 답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되죠?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1197번으로 가보자. 1197번 문제 보면 첫째 항과 공차를 줬습니다. 그 등차 수열에서 41이라는 값을 갖는 것은 몇 번째 항인가요? 일반항 AN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맞니? 첫째 항 얼마? 5. 더하기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n으로 잡았어. 그래서 n-1로 해보고 공차 얼마? 2. 그게 얼마가 되는 거 찾기? 41이 되는 거 찾기. 이거 계산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2n에 플러스 3이 얼마예요? 41. 그래서 2n은 뭐죠? 3 넘어가면 38. n은 얼마예요? 19. 그래서 19번째 항, 제19항입니다. 라고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등차수열의 제일 기초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어떤 특정 항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서 일반 항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200번도 한번 가보자. 뭐 해야 돼요? 첫째 항과 공차를 같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니 A5를 구하세요. 아,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 5번째 항을 찾으려면 일반 항을 찾아서 n에 5를 넣으면 되는데 일반 항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첫째 항과 공차를 뭐로 했거든? 똑같다라고 했거든. 그럼 그걸 뭐로 잡자? 그냥 아무런 문자 A로 잡으세요. D로 잡든 A로 잡든. 됐니? 그럼 이제 요 식 하나를 가지고 그 미지수 A 하나 찾으면 됩니다. A에 대한 방정식 나오겠네. A2가 뭐야? A 더하기 1 공차. A4는 뭐예요? 첫째 항 더하기 3D. 근데 D가 A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야? 6A. 그게 얼마? A는 얼마? 그러면 A5를 구해보세요. A5도 어떻게 돼? 첫째 항 더하기 4 곱하기 공차. 5A다, 그치? 답은 20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됐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쉽게 첫째 항 공차에 대한 얘기가 미지수 하나거나 첫째 항 공차를 주거나 둘 중 하나다, 그치? 이거는 학교 시험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첫째 항 공차 찾아서 일반 항 찾아야 된다라는 이 등차수열 일반 항과 빨리 친해지세요라는 그냥 기초 유형이고 학교 교과서로 치면 유제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옆에 유형이 2번부터가 진짜 학교 시험 문제의 시작입니다. 물론 뭐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등차 수열에서 A20을 구하세요.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얘기 단 한마디도 없이 그냥 20을 구하세요다. 그럼 A20을 구하려면 아까 방금 A5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 항을 찾아서 n에 20을 넣으면 답입니다. 맞죠? 일반 항을 찾아야 돼. 그럼 뭘 찾아야 돼? 첫째 항과 공차 A와 D를 찾아야 돼.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주어져 있어? 2개. 아, 그러면 뭐 하면 되겠네? 두 식을 모두 다 A와 D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 연립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세 번째 항이 3입니다. 뭐예요? A 더하기 2D가 얼마? 3. A7은 뭐예요? A 더하기 몇 D? 6D. 그렇지. D는 항상 하나 적게. 맞죠? 그러면 둘이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돼요.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4D는 16. D는 얼마야? 4. D가 4니까 여기에서 A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됐죠?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 찾았으니까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N 이제는 쓰지 말자. A20을 구하려면 첫째 항 더하기 19 곱하기 공차 하면 되는 거 아니까. 됐죠? 그럼 얼마야? 71? 답은 1번 되겠네. 되었니? 어때요? 굉장히 쉽다, 그쵸? 자, 몇 번 풀어보시냐면 보자. 어제 내가 몇 번 풀었더라? 1205번 1209번 두 개 풀어보세요. 그냥 계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안 풀리진 않을 거야. 자, 지금까지 내가 계속 연습하세요 했던 거는 뭐였죠? A3은 어떻게 나타냅니다? A 플러스 2D. 그리고 두 번째 A6은요. A 플러스 5D. A4는요. A 플러스 3D. 그래서 둘이 빼보니까 뭐가 나오네? 2D는 얼마? 4. 따라서 D는 얼마? 2. D가 2니까 A는 얼마? 1.
A와 D 찾았으니까 일반항 찾을 수 있고 그럼 A10을 찾으려면 첫째 항 더하기 9 곱하기 공차. 답은 얼마예요? 19.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치?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등차 등비 수열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일반항. 그 다음 기본이 등차 중항. 그 다음 마지막 기본이 등차 수열의 합이야. 맞죠? 어떻게 보면 공식은 딱 그 세 개밖에 없어. 등차 수열 하나에서. 등비 수열도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 딱 세 개. 그럼 등차 등비 두 단어를 배운 동안 공식 딱 6개밖에 없어. 그치? 맞죠? 근데 그거 말고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 뭐냐면 문제들을 쉽게 풀기 위한 몇 가지 성질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이거 지워도 돼? 네. 자, 등차 수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밑에다 쓸 걸 그냥. 일반항을 미리 그 결과를 찾아 놓는 거지. 뭐가 하나가 있냐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 A인이라고 하자. 등차 수열일 때 하는 작업이 있는데 AP가 있어. 얘는 뭐야? A 더하기 P-1의 D다, 그치? AQ가 있어. A 더하기 Q-1의 D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가지고 AP-AQ를 찾아가 보자. 보통은 P가 큰 걸로 찾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어들이 빼는 거잖아. 뺄 때 A 사라지고 -D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거는 뭐가 되겠죠? P-Q의 D입니다. 굳이 P가 이제 작을 필요는 없지. 큰 걸로 보통 잡긴 잡아요. 요거예요. 등차 수열에서 어떤 두 개의 항을 빼게 되면 두 항의 이 뭐라 불러야 될까?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이 수들, 몇 번째 그걸 나타내는 수들을 뺀 것만큼의 개수만큼 D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205번은 사실 방금처럼 푸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은 한 줄 차이야. 딱 한 줄 차이야.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시간을 절약하게 되죠. 그걸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A6-A4를 보고 바로 2D로 가는 거예요. 요거. 알았죠? 그러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2D. A는 1. 이렇게 가는 거거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왜 1205번과 1209번을 풀라고 했는지 알겠니? 왜 멈추라고 했는지 알겠어? 1209번이 방금처럼 안 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는 있어. 뭐? 두 번째씩. A4 빼기 A7이 마이너스 10이에요 라는 거는 부호를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가도 되고 4 빼기 7 마이너스 3D 그게 마이너스 10이에요. D는 얼마? 4.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하나 또 있냐면 등차 중항. 이거는 중요한 공식 두 번째 거예요. 미리 뒤에 거 풉니다. 자, 마플 시너지 해설지를 보면 내가 푼 거랑 다를 거야. 근데 그거는 마플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한 유형씩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라서 아직까지 저 풀은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아직 등차 중항 시작도 안 했잖아 얘는. 그래가지고 아직 첫 번째 식을 해결하는 거를 중앙 안 쓰고 있을 텐데 나는 미리 알려주면서 바로바로 좀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리 알려줍니다. 등차 중앙 공식이 뭐냐면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보통 사용하는 공식이기는 해. 근데 나는 특히나 많이 쓰기는 해요. 뭐냐면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x 빼기 a랑 b 빼기 a가 같지. 그러면 b 빼기 x 요거다, 그치? x 넘어가면 2x, a 넘어오면 a 더하기 b. 그래서 x는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요거. 요 두 개의 식을 등차 중앙 공식이라 부르죠. 얘를 쓰든 얘를 쓰든 그건 상관없어요. 알았죠? 자, 왜 이렇게 된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똑같으니까 라는 등차 수열의 정의를 쓰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 나는 이걸 더 좋아하는데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요 둘이 더해주면 2A 플러스 1D, 얘 2배 해주면 2A 플러스 2D. 그렇게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어찌됐건 가운데 항의 2배는 그 옆에 있는 항들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등차 중앙 공식이다. 그쵸? 다시 한번 세 수가 등차 수열이온다 라고 하면은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 끝의 녀석의 합과 같습니다. 또는 가운데 녀석은 양 끝의 녀석의 산술 평균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 등비랑 조화까지 내가 하는 이유가 그때 또 뭐가 나오거든. 산술기하 평균이 또 나와요. 그것까지 넘어가면 모의고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등비수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줄게. 알았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얘도 마찬가지. A3, A5의 합은? 아이고 2A4랑 같습니다. A4는 13이에요. A4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래. 아이고 공차. 알았죠? A는 1. 그러면은 조금 더 빨라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알았죠? 오케이? 어허. 자, 그러면 뭐야?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그게 뭐? 97이 되는 걸 찾고 싶대요. 이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끝나죠. 4n은 마이너스 3 넘어갑니다. 3, 100이네요. n은 얼마? 25. 답은 제 25항.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다음 장 넘어가 볼까?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1210번, 11번, 12번 얘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일반항을 써서 풀어야 되는지 쉬운 풀이를 쓸 수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하세요. 알았죠? 내가 만약에 1212번 문제를 푼다면 이거는 안 풀 거야. 거기 들어봐. 내가 만약에 1212번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 한다. 어떻게 하고 싶어? 쉽게 푸는 풀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랬고 그냥 일반항 써도 된다 그랬지. 그냥 일반항 쓰는 풀이는 빼고 다른 거 생각해봐. 일반항 푸는 풀이는 이거야. A 플러스 2D 더한 거. A 플러스 5D, A 플러스 7D 더한 거. 그거 연립하는 거는 기본 풀이로 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풀이 한번 찾아봐. 뭐 있을까? 등차 중앙. 그렇지. 등차 중앙을 떠올려서 얘가 A2는 5예요. 얘는 A7은 20이에요. 그것도 괜찮아.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 자, 얘랑 얘 항 2개 차이 나지. 얘랑 얘도 항 2개 차이 나지. A1에서 A6을 만들려면 D를 5개 더하면 돼. A3에서 A8을 만들려고 해도 항을 5개 더하면 돼. 아, 그러면 10에서 40을 가기 위해서 30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D를 10개 더했어요. D는 3. 이렇게 끝낼 수도 있잖아. 오케이. 수영 오늘 너무 졸리다. 요렇게 풀 수도 있어요. 알았죠? 네. 요 풀이도 잘 익혀두세요. 알았니? 그럼 하나 더 말로만 한번 해볼까? 1211번은 또 어떻게 사용해볼래? 처음식 어떻게 쓸래? 일반항 써서 A 플러스 7D는 A 플러스 D 플러스 12. 이거는 뭐 괜찮기는 한데 보고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일반항 안 쓰고. 뭐가 나오니? 얘 넘기면 6D 나오죠. D가 2로 나옵니다. 알았죠? 그런 거 발견하는 게 앞에 유형 2번, 3번 2번에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유형 2번에서. 오케이? 그래서 실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 그걸 찾아야 돼.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옆에 넘어가서 유형 3번으로 갈 건데, 자, 뭐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등차수열은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았죠? 그 가볍게만 시작하자. 1216번 하나만 풀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1216번 풀어보세요. 왜 안 돼? 5항과 제11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거는 사실 수열이 아니라 수학적 상식 하나. 얘들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게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얘가? 합의빵. 합의빵. 그쵸? 합이 0이에요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 오케이? 절대값은 같아. 크기는 똑같아. 근데 부호는 반대래. 그럼 더하면 0 되지. 이런 거 있잖아. 부호가 반대이다만 얘기 있으면 곱하면 음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상식들. 부호가 똑같다를 식으로 나타내면 곱하면 양수 뭐 이런 거거든. 그쵸? 그런 수학적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A5 더하기 A11이 얼마예요? 빵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치?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주면 돼? 제3항은 20입니다. 쟤를 쓸 거냐 말 거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 자, 기본 풀이 먼저 보여주고 지우고 제대로 된 풀이 보여줄게. 기본 풀이는 A 플러스 2D는 얼마예요? 20. 두 번째, A 플러스 4D랑 A 플러스 10D는 얼마예요? 0. 그러면 2A 플러스 14D가 얼마니까? 0이니까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다, 그치? 네. 내가 극단적으로 연립을 극혐하기는 해. 연립 나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연립을 더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기본 풀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풀이를 썼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자, 어떻게 시작합니다? 얘를 어차피 연립할 거 지금부터 쓰자. A5는 제3항에다가 D를 2개 더 더한 거예요. 맞아요? 11항은 제3항에다가 D 공차를 8개 더한 거예요. 이러면 A 사라지잖아. D 하나 남잖아. A는 다시 찾으러 가면 되잖아. 알았죠? 요런 식으로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았지? 알았지? 왜 8D인지 왜 1인지 알겠어? 3항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알았니? 예, 그러면 10D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0. D는 얼마네요? 마이너스 4. 그리고 뭐 하래? 10항을 찾으래. 그럼 D가 마이너스 4니까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A를 찾아서 일반항을 써서 구하는 방법. 또는 A10도 어떻게? 3항에다가 D를 7개 더 해야지 이러는 방법이 있겠지. 됐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답이겠네요. 답은 4번. 오케이? 네. 자, 요런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넘어갑니다. 유형 4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용 똑같아. 우리가 했던 거야, 다. 그냥 유형 이름만 슬쩍슬쩍 바꿔놓은 거고. 오케이? 자, 1217번으로 갑시다. 첫 장도 주고 공차도 주고. 뭐야? 1번 항 찾을 수 있는 거다, 그치?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요? 에이, 이건 뭐야? 1번 항 찾아서 음수가 되는 거, n의 범위 찾아서 처음으로니까 제일 작은 n을 찾아주세요. 이거겠네. 맞니? 네, 1번 항 an 찾으러 갑시다. 뭐야? 첫째 항 100 n-1의 공차 마이너스 3 식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 그게 뭐보다? 0보다 작아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n의 범위 찾으러 갑시다. 103보다 3n이 크세요. n은 3분의 103이니까 얼마야? 34점 몇이지? 됐죠? 그러면 정윤아, n은 얼마예요? 네? 처음으로 나오는 n은 얼마예요? 그렇지. 근데 왜 6번째 항으로 썼어? 그러니까. 뭐야, 난 뭐하냐? 35입니다. 됐죠?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죠? 1219번도 봐봐. 자, 뭔가 이상한 말을 주지만 일단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찾으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물어보니 안 물어보니 학교에서. 물어보면 진짜 기본 문제라서 땡큐. 사실 이거는 다음 유형을 연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앞에 해결해야 되는 얘네들은 앞에 유형 2번에서 했던 거다, 그치? 뭐예요? 저거 2개 가지고
AD 찾아주세요. 맞나요? 앞에 있는 식 어떻게 해결하자, 수영씨? A1, A4 뺐다. 그게 뭐야? A1과 A4를 뺐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D. 그게 9가 되는 거고 D는 얼마? 마이너스 3. 똑똑하구만.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여기다가 써버리면 되는 거지. 됐지요? 이 둘이 둘 다 A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2A. 얘는 2D, 얘는 3D. 5D. 그게 얼마래요? 99. A 찾으러 가면 된다, 그치? 나는 웬만하면 연립 안 만들어. 알았죠? 약간 병적인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연립 진짜 싫어해. 왜냐면 연립하다가 틀린 적이 너무 많아서 트라우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연립 귀찮잖아. 사실 고등수학 2, 3학년 과정에서 연립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 알았죠? 미지수는 최선으로 잡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았지? 아무튼 A는 뭐 알아서 이효 과정 생략.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 걔는 무엇을 연습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저기 뒤에 등차수열의 합파트로 넘어갔을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이 유형 자체 마지막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좀 이따가 오늘 하니까 잘 기억해놔요. 알았죠? 일단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자. 자,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옵니다. 뭐예요? 73과 169 사이에 세월은 한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뭐가 됐대? 등차수열이 됐대. 맞지요? 예. 그때 뭐 해주세요? 공차를 찾으세요. 에이. 특정 항 두 개를 주면 빼면은 몇 개의 항의 차이가 나는지 곱하기 D 나온다, 그치? 그럼 여기는 주어져 있는 항 두 개 있네. 73과 169 둘이 뭐 하세요? 빼세요. 169에서 73을 뺄 거야. 자, 그거는 몇 D예요? 몇 D예요? 여기서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제일 처음 대답하는 거 31D는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닌가? 31D라는 답을 제일 많이 오류로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32D. 답은 32D가 맞기는 해. 답은 32D가 맞기는 해. 자, 둘이 뺀 거는 32D. 근데 느낌상 31번은 하나 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안 된다. 자, 왜 32D인지 얘기를 해보면 개수 세어보면 되게 편해. 정린아, 항이 몇 개야? 전체 몇 개야? 그렇지, 33개잖아. 가운데에 31개 있고 2개 더 포함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걸 첫 번째로 부르면 얘는 몇 번째 거야? 33번째 거잖아. 첫 번째 거 33번째 거 뺐어. 32D지.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31을 보고 31D라 부르는 사람들, 그거보다 옆으로 갔으니까 느낌상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32D 쓰는 사람들 다 위험합니다. 알았죠? 아무튼 얘는 32D. 전체의 개수를 세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 근데 또 많이 하는 실수 33D. 세어놓고 그냥 33이 나오니까 33D로 쓰는 사람들. 그것도 안 된다. 몇 번째 거고 몇 번째 건지를 잘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얼마야? 96? D는 얼마예요? 3. 답은 3. 알았죠? 예. 갑시다. 그 다음 옆에 자꾸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한다. 자, 1227번 뭐예요? 5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입니다. 우리 아까 뭐 배웠었어? 등차중항. 뭐 이 유형의 이름 자체가 등차중항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문자 몇 개씩이나 문자 3개 주고 나서 4개 주고 나서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세워야 되는 식 등차중항. 그럼 여기는 몇 개의 수? 5개의 수래. 그리고 ABC를 찾으래. 뭐 해야 하면 돼? 등차중항, 등차중항, 등차중항. 3개 쓰면은 답 나옵니다. 미지수는 가운데 거에서 하나 나오니까
B 하나 나오니까 얘를 먼저 쓰자. 2B는 14, B는 7. 뭐 한 건지 알겠죠? 그럼 B가 7 나왔어. 그러면 뭐 첫 번째 3개, 처음 3개를 가지고 등차중앙 공식을 써보자. 6은 A 플러스 B. 됐죠? 그럼 이 정도쯤 찾았으면 뭐 하면 돼? 등차중앙 안 써도 상관없지? 됐죠? 네. 근데 뭐 연습할 겸 등차중앙 쓰기는 하자. 11의 2배, 22은 B 더하기 C. C는 얼마예요? 15. 그럼 답은 뭐예요? 3개 다 더하니까 21? 답은 3번이겠네요. 됐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꼭 풀 필요는 없지. 왜 그러냐면 이거 지워도 돼? 아니, 등차수열이라며. 등차수열은 일정한 거 똑같이 계속 더 할 거라며. 자, 3에서 11까지 갈 때 공차 2번 더 했지? 한 번 더 할 때마다 얼마? 4씩 더 했겠네. 왜? 8 변했으니까. 그럼 얘는 7,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5. 이거 뭐 장난이지. 알았죠? 이게 학교 시험이면 이렇게 풀어야지. 알았니? 예. 아이고야. 자, 그러면 1233번 풀어보시고요. 1236번 풀어보세요. 33번, 36번. 가볼까? 이게 아니잖아. 33번.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자, 그럼 뭐예요? 2B는 A 플러스 C. 가는 뭐예요? 지수법칙이다, 그죠? 2의 지수에 A 더하기 C 마이너스 B가 있습니다. 그게 2의 5승이니까 두 번째. A 더하기 C 마이너스 B는 얼마예요? 5예요. A, C에 대해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A, B, C에 대한 식이었던 위에 있는 두 개를 적당하게 잘 연립해서 누구 없애주세요? B 없애서 얘랑 다시 연립하세요. B 없애로 가야지. 맞니? 예.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B를 없애기 위해서 얘 2배에서 더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알았죠? 근데 너무 쉽게 돼 있잖아, 연립이. 오히려 B를 없애는 게 아니라 B를 바로 찾고 시작할 수 있겠네. 그러면 B는 얼마야? 5야. 됐죠? 그럼 B가 오니까 다시 집어넣어주면 A 더하기 C는 얼마예요? 10. 그럼 얘랑 얘를 연립을 합니다. 얘 얼마라고? 얘 얼마네? 그럼 A, C는 16, B는 5. 둘이 곱해주면 답은 얼마? 80 나오겠다. 그쵸? 이렇게 가시는 거죠. 등차수열이라서 나오는 식은 사실 요거 딱 하나.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연립에 대한 문제다. 그쵸? 그냥 잘 참고만 해두세요. 그 다음 몇 번? 36번으로 가는데 얘들아, 얘가 만약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여기서 A와 B와 C와 E를 모두 찾을 수 있다면 그거 찾으면 돼. 근데 미지수를 찾기에는 너무 많은 미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연립해서 A와 B와 C와 E를 각각 찾으러 가는 거는 너무 오기다. 그치? 한 방에 가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 뭘 빌려가면 되냐면 요거. 지금 얘 세 개가 뭘 이루고 있습니다? 등차수열. 그러면 가운데 녀석의 2배는 뭐예요? A 더하기 23. 여기에서는 가운데 녀석의 2배는 C 더하기 31. 근데 둘 다 2B예요. 같습니다. 넘어가면 A-C, 넘어가면 8. 그렇게 A-C가 한 방에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B, E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31의 2배는 요거 B 더하기 F입니다. 두 번째 예. 46은 E 더하기 F입니다. 두 식을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좌변은 16이고요. 우변은 2-2입니다. 답은 뭐예요?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요런 것들 이제 잘 머리 써야지. 알았지?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자. 등차 중항을 살짝 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등차 중항 공식은 등차수를 이루는 세개수 또는 3개 이상의 수를 제공을 한다. 그치? 식이든 문자든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몇 번처럼 1230번처럼 수보다는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알파와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 뭐 A와 A-1과 A 제곱 플러스 1, 뭐 이 세 개가 등차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3개인 식을 주기도 합니다. 문자 또는 값 또는 식으로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를 제공을 하는 경우의 문제들은 등차 중앙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쵸? 근데 어떤 문제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공하지 않고 그냥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즉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를 너희들이 문자로 잡아야 될 때에 대한 얘기예요. 3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되냐면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A-D와 A 플러스 D로 잡아주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항상 그 수를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면 합이라던가 곱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안 할 리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더하면은 D, 잠깐만, 이거 왜 B야? 더하면은 A만 살아남도록, 곱할 때도 합차 쓸 수 있도록 문자를 잡아주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야. A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2D로 잡으면 안 풀리느냐? 아니요, 풀려요. 근데 또 뭐 해야 되거든? 연립해야 되거든. 내가 싫은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모든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알았죠? 내가 극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 5개의 수가 만약에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해준다? 가운데 녀석을 A로 잡아주세요. 그럼 그 전에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얘도 역시 같은 이유야. 더하면은 A만 남고 곱할 때 합차 쓸 수 있게. 알았죠? 근데 4개의 수가 등장을 할 때는 3수나 5수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운데 항이라는 게 없어. 근데 더하기 빼기는 또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A 마이너스. 자, 생각을 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3D예요. 얘도 3D예요. 왜요? 2D가 공차예요. 알았죠? 알았죠? 예.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만 한다라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심플하게 풀 수 있는 풀이를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몇 번으로 가보냐면 1238번으로 가봅시다.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 각수의 제곱의 합, 이 세수의 곱, 합과 곱 나온다 그랬죠. 알았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 12. 그 세수를 뭘로 잡아주는 거야?
a-d와 a와 a 플러스 d로 잡은 다음에 더했을 때 12가 나오고 싶어. a는 얼마예요? 4. dd 사라지니까. 맞니? a는 찾았네. 그러면 하나는 4 마이너스 d, 하나는 4, 하나는 4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곱의 합이 56. 제곱해서 더해주면 는 56 해주면 d에 대한 2차 방정식 혹은 뭐 d값 아무튼 찾을 거예요. 됐죠? 이하 가정 생각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누구랑 같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3차 방정식, 고차라고 할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공부하세요. 근과 계수의 3차 방정식, 4차도 마찬가지야. 고차 방정식을 해도 돼.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아마 수학 상에서 대부분 했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왜? 1241번. 여기서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근으로 들어가 있는 방정식, 고차 방정식. 얘가 뭐예요? 부호 바꿔주면 세근의 합이잖아. 맞죠? 얘가 뭐예요? 부호 바꿔주면 세근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는 부호 그대로, 부호는 반대 그대로거든. 됐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4라는 얘는 부호 그대로 해주면 뭐야? 근 2개씩 곱해서 더하고 있는 거잖아. 알았죠?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로 잡으라는 게 아니야. 그 세 근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a-d, a 플러스 d로 잡아서 더해서 a 빨리 찾고 곱하면 답이 되니까 여기에서 d를 찾아오란 얘기야. 알았죠? 예. 일단 얘는 지울게요. 꼭 알파, 베타, 감마로 잡으라는 것 같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등차수열의 공식 여러 가지. 첫 번째 일반항, 두 번째 중항, 세 번째 합. 자, 세 번째 녀석 갑니다. 등차수열의 합. 근데 내가 다른 것들은 괜찮아. 다 외워서 문제를 풀되 다른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더 쉬워집니다 라고 했던 녀석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등차수열의 합은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공식도 당연히 중요한데 합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일단 모든 수열에 대해서 제1항부터 첫째 항이라고 보통 하지. 제-n항까지의 합을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SN이라 부릅니다.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SN이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SN은 수열의 합이야. 그 중에 그냥 수열이 등차수열일 뿐이야. 알았죠? SN은 그냥 모든 수열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뭐예요? A1 첫째 항, A2 둘째 항, A3 셋째 항 이런 것들을 AN-1, AN까지 전부 다 더했습니다 라는 의미다. 그쵸? 됐죠? 근데 그게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얘를 첫째 항을 내가 만약에 A라 부르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ED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가면 얘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를 마지막 항이라는 의미로 last L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L 마이너스 D가 되겠네.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 유도 과정 뭐다? SN을 하나 더 씁니다.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 거꾸로 쓰는 거야.
마지막에 A가 끝나도록. 그럼 얘는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걸 잘 봐. 위아래 걸 잘 보면 얘는 A, L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2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D 전부 다 뭐 해버리자? 다 더해버리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아래 있는 것들이 다 서로서로 만나서 플러스 D, 마이너스 D가 사라지면서 결국 A 플러스 L이 나옵니다.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 총 몇 개가 나와요? N개가 나와요. 오케이? A1에서 1개, A2에서 2개, A3에서 3개, AN에서 N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좌변은 뭐예요? 2 곱하기 SN. 됐니? 그럼 끝났습니다. 뭐? 양변을 이제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나온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SN은 2분의 또 다른 공식 하나 더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L이라고 하는 놈은 AN을 의미하다 보니까 어떻게 써도 돼? A 플러스 N-1의 D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거를 L 대신에 넣어보는 거야. A 플러스 N-1의 D 뭐가 되네? 2A 플러스 N-1의 D가 나와요. 맞나요? 예. 여기까지가 등차수열 합공식 두 번째 공식이에요. 알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등차수열 합공식까지 총 오늘 크게 보면은 3개의 공식 배웠어. 일반항, 등차중항, 등차수열의 합 3개. 알았죠? 예. 오늘 배운 거 그 3개가 다고요. 기본적인 풀이는 그 3개를 쓰기만 하면은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1242번으로 가보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라고 할 때 n을 구해주세요. 아, 뭐가 주어져 있어? 첫째 항과 공차. 자, 등차 수열 합공식은 왜 두 개냐면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얘는 첫 번째 항과 공차. 아, 공차가 주어지냐 마지막 항이 주어지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치? 쟤는 뭐가 주어졌어? 공차가 주어졌어. 그럼 뭐예요? 두 번째 합공식을 쓰는 거죠. 2분의 항의 개수 n개. 몰라요.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12 n-1 몰라요. 공차 2. 됐어요? 그게 얼마? 30. 그러면 이거 약분하자. 분자 일단 요 중괄호 안에 거 정리해주면 2n의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면 2로 나눠주면 n-7. 는 얼마? 30. n제곱의 마이너스 7n 30이 얼마예요? 0. 인수배 되나요? 3과 10? 네, 됩니다. 그러면 n은 얼마예요? 당연히 양수 자연수니까 10이 답이겠죠. 되나요? 답은 1번. 오케이? 예. 이게 바로 등차수열 합공식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 유형 1, 2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어져 있는 식들을 쫙 보면서 뭐 진짜 넘어가서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잘 고민해봐. 우리 오늘 제일 처음 풀었던 거 뭐야? A15를 구하래. AD 찾아서 일반항 세웠어. A30을 구하래. AD 찾아서 일반항 세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A15를 물어보든 S15를 물어보든 뭐가 됐건 거의 대부분은 첫째 항과 공차를 찾거나 몇 개의 문제들은 첫째 항과 끝항을 찾으러 가는 걸 거예요. 알았죠? 합공식 만들려면 뭐 한다? 첫째 항과 공차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몇 번 문제 한번 보냐면 1246번 보세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첫째 항부터 제 15항까지의 합을 물어봅니다. 아, 뭐예요? S15를 구하세요. 맞죠? 네. 그럼 어떤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네. 오케이. 등차 수열 공식 쓰려면 A15와 A1을 찾든
A1과 D를 찾든. 됐죠? 주어진 식 두 개. 두 개 가지고 뭐 하면 되겠네? A, D 찾으러 가면 되겠네. 유형 2번에서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맞나요? 요거 둘이 뺀 거예요. 뭐예요? 6D. 그럼 D를 찾았으니까 얘는 A 플러스 7D, A 플러스 D, 2A 플러스 8D다. 그쵸? 7D, 1D. 그치? 뭐야? D가 4라 그랬으니까 4, 8, 32. 2A 플러스 32는 뭐예요? 10. 2A는 뭐예요? 마이너스 22.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1. 그러면 S15를 구하세요. 2분의 몇? N. 15 곱하기 2A 마이너스 22 플러스 N 마이너스 1. 14. 공차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계산은 생략할게요. 어허. 자, 그러면 몇 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냐면 너무 쉽잖아. 다음 장 넘어갈 거예요. (1256번) 풀어보세요. 56번 갑시다. 얘는 결국 아까 했던 거 뭐냐면 일단 얘는 합을 줍니다. 근데 합을 주는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2분의 항의 개수는 모르겠는데 첫째 항과 끝항은 알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다가 n만 곱해주면 되는데 그냥 공식처럼 n 곱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n이나 여기 있는 n은 너희들이 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n도 아니야. 이 n도 아니고 항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등비 수열로 가면은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야. 한글로. R의 n승을 R의 n승이라고 안 하고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앞에 곱해져 있는 n은 항의 개수라고 판단하세요. 항 몇 개 있어? n 플러스 2개가 있다. 그쵸? 그게 얼마야? 78이 되는 거죠. 알았죠? 예. 그러면 n 플러스 2 곱하기 13은 뭐 2 곱하기 78. 근데 여기서 13 약분하자. 약분 되겠지 뭐. 얼마예요? 6. 따라서 n은 얼마예요? 10. n을 찾았다면 그럼 이제 뭐 해? 공차를 찾으러 가면 끝나네. 어떻게 찾는데?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또는 공차를 이용한 등차수열 합공식 한 번 더 써도 돼. 알았죠? 첫째 항 1 알고 있고 n 알고 있으니까. 알았죠? 근데 지금 일단은 나는 12 빼기 1로 갈래요. 11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항 전체 몇 개? 12개잖아. 그치? 얘가 10개니까 얘는 12개잖아. 아, 그러면 뭐야? 첫 번째 거, 12번째 거. 둘이 빼면 11D가 되겠지. 맞니? 그래서 D는 얼마예요? 1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 오, 뭐야? 됐죠? 예.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앞으로 넘어간다는 건 아니야. 유형 10번 바로 왼쪽 거 52번으로 갈 건데 이거는 사실 내가 딱히 설명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너희들이랑 수열 자체는 또 처음 하니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얘는 사실은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기보다는 항상 나오는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등차 수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응용형 문제, 활용형 문제를 제공한 거죠. 뭐냐면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이 3이에요. S100과 T100을 더했어요. 그때 A100과 T100을 찾아주세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공식을 쓰기만 해도 답은 나온다. S100 더하기 T100이라는 천은 뭐 어떻게 찾는 건데? S라는 놈도 등차수열 AN의 합이고 T100이라는 놈, TN도 등차수열 BN의 합이거든. 둘 다 등차수열에 대한 합이니까 공식을 씁니다. 2분의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죠? 더하기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게 얼마예요? 1000.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어?
통분되어 있습니다. 통분할게요. 100으로 묶을게요. 또는 약분해서 50으로 묶어도 상관없고 미리. 알았죠? 어찌됐건 얘네들 묶여 들어갑니다. A1 더하기 B1. 마지막 항. 근데 마지막 항 굳이 LA, LB 할 필요 없지. 마지막 항이 뭔데? A100, B100. 됐죠? 네, 그러면 뭐야? 답 나온 거잖아. 이걸 지금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알았죠? 예. 근데 여기서 누구 하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54번. 요거는 이 문제 자체가 좋다. 알았지? 52번은 그냥 응용형 문제라면 54번은 이걸 풀고 나서 이 내용 자체가 상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등차 수열 AN과 BN이 있습니다. 첫째 항들이 합을 주고 공차의 합을 줬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N과 BN이라는 수열의 합 CN은 얘도 등차고 얘도 등차니까 CN도 뭐가 돼요? 등차가 돼요. 알고 계세요? 그럼 첫째 항은 뭐가 되는데? A1 더하기 B1이 첫째 항이고요. 공차는 뭐가 되는데? D 더하기 D'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은 그거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예. 알았죠? 그러면 지금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이게 뭐야? 이거 C1, 이거 C2, 이거 C3, 이거 C20, CN이라는 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20, 첫째 항 12, 저기 2배, 항의 개수 20, 그럼 얘는 n-1이니까 19, 공차 더한 거 5.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알았죠? 왜 되는지는 너희들이 집에서 스스로 찾아보세요. 알았죠? 그럼 답은 얼마니? 어이구야, 10 곱하기 이거 해야 돼? 얼마냐 이게? 95? 119? 아 다행이네. 1190이에요. 답은 3번. 알았죠?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 내용을 기억해야 돼. 노란 거. 알았지? 저거 필기할 거 있으면 정리 마저 해주시고요. 다 된 사람들은 1262번 풀어보세요.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130,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435인 등차 수열이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을 찾아주세요. 자, 두 개의 합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을 때 연립을 하면 AD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죠? 왜? 항의 개수를 알면 결국 미지수는 A와 D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 잘 연립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130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항의 개수 5개,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n-1의 D, 4D, 나누기 2. 두 번째, 435라는 것은요, 항의 개수 10개, 2A 플러스 9D, 나누기 얼마요? 2.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한 번 더 약분해서 87. 이거 약분 안 되네. 이렇게 약분해야겠다. A 플러스 2D 약분을 해서 26. 그럼 결국 A 플러스 2D가 26이고요. 2A 플러스 9D가 87입니다. 위에 거 2배를 해주고 나면 2A 4D 52. 밑에서 위에 걸 빼주면 뭐 답 나온다, 그치? 얼마야? 35? D는 얼마예요? 7. 그럼 A도 뭐 나오겠다, 그치? 됐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좀 내가 연습을 했으면 좋겠냐면 다음 장 넘어가 봐. 이거는 뭐 별게 아니야. 근데 그런 유형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65번 문제. 얘도 원래라면 뭐야? S에 대한 공식이 2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이 아니라 값이 S10, S20. 그럼 여기도 연립을 해서 AD 찾고 마지막에 S30 찾을 때도 그 AD를 써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거 하나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등비에서도 나오는데 등차수열의 합 중에서 또 빨리 풀리는 문제가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 잘 기억해놔. 나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A1부터 A의 n까지의 합,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의 합, EN 플러스 1부터 A3N까지의 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면 등차수열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개수를 만약에 3개를 더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A4부터 똑같은 개수만큼의 합. 3개란 얘기가 아니야. 같은 개수란 얘기야. 그 다음에 A7부터 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바로 A9까지의 합. 그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수 끊어서 더했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가보자. 얘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3A 플러스 3D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니까 3A 플러스 몇 D죠? 3D, 4D, 5D. 3D, 4D, 5D니까 12D. 그럼 여기도 3A 플러스 몇 D, 몇 D, 몇 D? 6D, 7D, 8D. 6D, 7D, 8D. 21D다, 그치? 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개수만큼 끄는 놈들의 합도 등차수열이 됩니다. 알았어요? 연립해서 풀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 값과 여기 값까지 전부 다 무슨 수열이 만들어져요? 등차수열이 만들어져요. 자, 그걸 저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처음 주어져 있는 S에 10, S에 20, S에 30 10개, 10개, 10개씩 끊어봐. A1부터 A10까지의 합과 A11부터 A20까지의 합과 A21부터 A30까지의 합. 얘가 200이에요. 얘가 500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300. 얼마만큼 변했어? 그럼 얘는? 그러면 S30은? 답은 900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알았지? 연립하지 않고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식화를 이렇게 해요.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는 잘 안 풀지. 죄다 어떻게 풀고 있냐면 다 연립해서 풀고 있어. 그것도 기본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걸로 못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 알았죠? 이거는 딱 기본 유형이거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풀 수 있는 풀이니까 일단은 잘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식들 그리고 풀었던 기본적인 유형들 잘 기억해둬야겠다, 그치? 예. 좀만 더 할까? 10분 남았는데. 잠깐만, 우리 숙제가 몇 번부터니? 96번부터 벌써 70개. 좀 더 나가면 힘들겠다, 그치? 그래, 여기까지. 짧게 하되 자세히 하는 게 낫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